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제가 그동안 좀 너무 바빴습니다. 죄송해서 하여튼 오늘은 유튜브 공약 드린 것처럼 기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부터는 매주 좀 진행할까 합니다. 기출사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해설의 영상을 많이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컨텐츠를 좀 개발해 볼까 하고 계획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게 변화가 있는데 오늘은 또 본체까지 바꾸고 더 좋은 환경에서 선생님들하고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연도는 2016학년도에서 2020학년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한 5개년도가 진행이 된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기출사? 우리가 이제 보통 기출사라고 말을 붙이는 것들은 말 그대로 기출문제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사를 기반을 두고 진행을 하다 보면 출제자들의 출제 경향이 보여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반영 시기도 그렇고 이것이 반영됐던 시기도 그렇고 또 출제 경향에서 가장 이제 변화를 거쳤던 시점이 바로 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학년도 5개년에서입니다. 이 이전까지의 연도는 조금 출제자들도 바뀌었고요. 좀 지금 출제와 경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같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법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 정도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장문을 들어갈 건데요. 왜 장문부터 들어가냐? 아무래도 화법은 조금 진행한 지 오래됐고 또 화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너무 먼저 하니까 타성이 젖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도를 봤을 때 장문 그리고 독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언사기부터 좀 진행할까 하는데 오늘은 이제 기입형을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입형 말이죠. 자, 우선 이제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될 게 보통 기입형은 지식 중심의 출제, 키워드를 기반하는 그러니까 지어 쓸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 지식 공부를 열심히 해놨을 때 가장 효력이 많이 발휘되는 곳은 역시나 기입형. 그래서 기입형이 많이 틀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스키마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 스키마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교수님들이 이 지식 파트를 출제하실 때는 거기서 이론, 특히 이제 모형 이런 것들을 출제를 많이 하세요. 이론과 모형. 그래서 실제로 장문 쪽을 먼저 끄집어 드린 이유는 장문 쪽을 계속 틀린다 이런 분들은 장문 쪽에서 자신이 공부했던 방향이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어떤 그런 장모와 관련된 전문적인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네, 정말 그런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 수업은 좀 장문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이 기출사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는 영상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예 장문의 본질과 관련된 이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무지했을 때는 좀 들었을 때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좀 미리 양지 바랍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문제를 이제 봐야겠는데요. 2016학년도 문제입니다. 2016학년도요. 자, 2016학년도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2016학년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윤교사가 학습 예제인데 여기 보면 쓰기 과제에 대한 설명하는 글을 쓴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쓰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situation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걸 context라고 합니다. situation context.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번역해서 상황 맥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면은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수사적 문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하죠. 자, 그래서 정정적인 맥락을 내고 계셔요. 자, 근데 이제 인지 모형을 출제를 하셨다는 거죠. 이때 출제 겨냥을 자 볼까요? 요거 좀 그 정답을 잘못 알고 있는 수험가에서 말이죠. 학원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선생님, 제가 만든 학습지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침에 살펴보았는데 활동 2에 쓰기 상황 분석, 자, 쓰기 상황 분석, 수사적인 문제를 분석했을 때 무엇이 누락됐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주제, 목적, 그 다음에 글의 유형. 요 글의 유형을 이제 우리가 장르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필자의 입장, 그 다음에 매체 유형. 사실은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 장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르는 차기 교육 과정에서 아마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는 차기
교육과정 교육 내용이고요. 여기서 빠져 있는 거 이제 사실 이제 독자 중심이라는 게 제일 빠졌거든요. 그래서 독자입니다. 이게 독자라고 써야 되는데 실제 독자는 다시 이제 후기 과정과 전기 과정을 나눠서 얘기할 수 있죠. 그 초기 과정에서의 주의와 그 다음에 후기 과정 그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 과정과 후기 과정의 어떤 중심에서 기본적으로 독자라고 하는 인식을 했을 때 앞에 있는 걸 예상, 그죠? 예상 독자라고 해서 인지주의에 기반을 하는 기본적으로 독자가 어떤 필자가 스스로 예상하는 가상의 또는 가상의 독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후기 과정에서는 맥락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맥락 상황에서 실제적인 리얼 리더라고 해서 실제 독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15에서부터는 이런 교육 독자의 용어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예상 독자나 실제 독자는 이렇게 밝히지 않고 그냥 독자라고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독자가 누락되었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교사의 멘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미리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기출사 해설은 이제 아예 작문을 모르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숙지를 하고 이걸 통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 점을 꼭 좀 명심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쉽게 답만 알려주면 되는데 왜 자꾸 출제 기반까지 얘기를 해서 더 헷갈리게 만드냐, 더 어렵게 만드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차기 시험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컨텐츠를 많이 접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도대체 이런 문제를 왜 내시는지, 어디서 내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짐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합격하신 분들이야 이제 어찌든 뭐 찍으셨든 아니면 알고 푸셨든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차기 시험을 준비하는 합격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출제자들이 이런 출제가 왜 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해 드리니까요, 좀 어렵게 다가오고 싶다 하더라도 좀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활동 3에서 내용 생성 방법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말합니다. 장문의 인지 모형입니다. 자, 장문의 인지 모형 하면 여러 모형이 있죠. 플라워라는 사람도 있고, 그죠? 베레이터라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헤이즈라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지적 모형이랑 장문의 인지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한 모형은 우리나라 국내 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에서 플라워, 헤이즈, 그 다음에 베레이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지 모형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묻고 계시는 것은 지금 교수님께서 장문의 인지 과정에서 특히 이런 상황 맥락, 수사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개발을 해서 상황 맥락에서 인지 과정 모형을 개발한 학자들이 바로 이제 헤이즈와 플라워, 헤이즈. 근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 플라워의 얘기를 좀 염두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플라워 헤이즈가 90년대,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장문의 인지 모형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하면서 개발 모형을 가져가 옵니다. 여기서 플라워 헤이즈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코드가 뭐냐면 바로 필자의 장기 기억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모르실 때 보통 배경지식이라는 말을 마구 쓰시는데, 장문에서 사실은 배경지식이란 스키마라는 용어가 그렇게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요. 그래서 보통 플라워 헤이즈의 인지과정 모형에서는 세 가지로 보죠. 장문의 과제, 태스크,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 그 다음에 필자의 장기 기억,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롱텀 메모리라고 하는 이 장기 기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장기 기억 안에 그동안 글을 썼던 경험이라든지 그과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풍부하지 못하면 능숙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이게 풍부하면 능숙한 필자가 되는 것인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한정한 것은 좀 아쉽다. 자료조사가 필요해도 우선은 학생이 무엇을 활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배경지식이라고 쓴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인지과정 모형에서도 이것을 중시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과정에서 이런 중시하고 있다는 거, 장기기억, 장기기억 안에서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장기기억이란 말을 떠올리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전문적이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 실질적으로 용어 하나 선택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출제하고자 했던 의도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냥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용어를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기는 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2017로 가겠습니다. 2017. 자, 2017로 가겠습니다. 2017은 이제 어떤 문제였을까? 2017학년도. 자, 장문에서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자, 보통 이제 장문의 인지주의가 있죠. 장문의 인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가 있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라는 것을 쭉 기출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의 인지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식주의에서 인지주의가 좋다고 나온 게 7차거든요. 7차 교육과정에서 나오고, 사실 인지주의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과정 중심 강조하는 초기 과정과 그 다음에 후기 과정으로 나뉘는 과정 중심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이거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으로서는요. 뭐 최신 얘기도 아니고 가장 전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인지주의에서는 피아제와 같이 개인의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고스키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구성주의,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주의를 인지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선생님들, 학자들은 없는데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인지주의와는 다른 별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저는 수사적인 문제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구성주의와 인지주의, 그러니까 인지주의 작문이론가. 자, 인지주의 작문이론가가 기본적으로 뭐를 중시하는가 보여야겠더니 뭘 삼는가, 문 삼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인지주의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블랙박스, 이 블랙박스를 뭐라고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제 머리도 까보고 했지만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인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관심 분야는 주로 이제 이 인지 과정, 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이제 과정 중심이 많이 나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원진숙 교수님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도 하고요. 자,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기능으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 중심, 뭐 과정 중심 이런 말 나오는 것은 인지 과정 또는 문제 해결 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는 요 약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냥 과정이란 말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삐아제 같은 경우는 인지 과정, 이 인지 속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쉐마, 스키마라고 했죠. 그 인지 구조라고도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스키마라고 하는 거, 스키마라고를 또 지칭하는 삐아제의 이야기를 하다면 인지 구조를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 구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인지 과정 또는 문제 해결 과정, 요 단어가 이제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야 할 중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 분석 대상은 아무래도 이제 인지주의자들은 머릿속에 있는 인지 과정에 중심하고 이런 거니까 보통 이제 학원과 수험가에서 교수님들과의 그 설명, 그러니까 해설 또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괴리가 심하게 벌어지는 곳이 이 작문의 기입형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학부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수험가를 좀 비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저도 찔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사 문제집을 안 내는 이유가 얼마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고 또 교수님들이 나중에 출제자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면은 거기서 정답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좀 뭐 이렇게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그래서 뭐 은사님, 이거 출제하시는 분들도 제 은사님이신데 은사님들이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그런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보실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좀 잘못된 해설집들을 좀 이렇게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수험가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니은으로 가볼게요. 자, 제가 수업에서 대화를 강조하는, 이거 그냥 대화주의를 원래 내려고 하셨죠. 교수님이 대화주의를 내려고 하셨어요. 대화주의를 내려고 하셨지만 이제 인지주의에서 사회적 구성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구성주의와 좀 닮아 있는데요. 바흐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흐친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철학의식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대화주의는 원래 작문 모형이 아니고 바흐친이 말하는 어떤 철학의식인데 그거를 이제 작문 쪽에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또는 문학 쪽에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어요. 뭐 최근 교수님 대화 중심 어떤 시교육, 현대 시교육 방법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대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담화 공동체를 고려했을 때 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미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의미 구성과 좀 닮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주장을 하시는 이제 대표적인 학자분이 이제 이재기 교수님이신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기존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것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유된 것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새롭게 창조하기도 할 수 있다.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상호 교섭이 되게 중요하다. 대화적 교섭이 매우 중요하다. 이 대화적 교섭을 다른 말로는 이제 상호 교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내신 분이 3년 뒤에 다시 출제를 하셨거든요. 작년에. 뭘 내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필자는 작문가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의식하냐? 여기도 답이 공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저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공저자라는 말은 대화주의에서 독자를 거의 필자에 준하는 위치까지, 위상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독자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잡아오세요? 제가 굉장히 시간을 짧게 잡으려고 좀 설명을 간결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선생님들이 영상 끝까지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고 있는데 할 말은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이 항상 제 수강생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간결하게 설명만 해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해요. 학원가에서 좀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쓰기 지도에 대한 이제 작은 협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제 우리 교육이 과정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과정 중심으로. 이 과정 중심은 다른 말로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킬이라고 하죠. 스킬. 스킬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요. 원래 옛날에 펑션이었는데 지금 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능수능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능수능란한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거기서 나온 게 군사 용어 중에 하나였던 스트레지, 즉 전략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략 중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제 교육 상황에서 전략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자동화가 돼서 완전히 이제 교사나 어떤 누구의 의지가 없어도, 교육이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전략이 기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제 전략이라는, 필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죠. 이걸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죠. 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과정에 거치게 되는데, 원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능숙한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이걸 그 방법이라고 해서 옛날 학자는 방략이라고도 했는데 이걸 전략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략 중에서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하기의 기능이 있어요. 조직하기의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은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에 쓸만한 전략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쓰기가 나왔었죠. 그럼 여기 이제 개요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근에 또 출제 경향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이 강조하시는 전략 중심의 어떤 지도를 출제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가 보이는 게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2018학년도 기출문제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걸 가만히 보면 초반에는 이제 형식주의에서 인지주의로, 그래서 인지주의를 엄청 강조했죠. 그 다음에 인지주의에서 사회적 구성주의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또 대화주의로, 또 대화주의에서 또 특히나 여기 보시면 전략 중심의 어떤 교육 방침, 이렇게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 거 가만히 보면은 약간 단계로 점점 변천하고 발전해 나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뭐 적중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리 예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제 포인트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출제가 교수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출제의 경향을 보입니다. 자, 2019로 바로 가볼까요? 2019에서는 요거는 좀 돌발적인 문제예요. 요거는 돌발 문제입니다. 요건 돌발이에요, 돌발. 이때 출제자분이 누군지는 아는데, 이때 출제자분이 사실은 이제 장르를 내고 싶으셨다라는 게 너무 노골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장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학계의 일인데, 지금 이제 과정, 그동안에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가 대두가 됐고, 그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해서 2015 개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장르라는 걸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근데 장르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이 교수님들이, 생각해보면 사회적 구성주의하고 약간 대등한, 약간 대립을 하는 각이 좀 있습니다. 학계에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가 어떤 트렌드가 이제 막 올라왔을 때가 어디냐면 2014년이었는데, 지금 2020년도 정도 왔으니까 사회적 구성주의가 그다지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이지 못해요. 생각보다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르를 하나의 또 다른 대안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때 출제자가 그런 교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때 출제자분이 장르를 내야겠다. 내가 지금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는 장르가 없는데 장르를 아예 한번 제대로 내버려야지 하고 이제 아주 작심을 하고 내셨던 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육과정과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문제가 유독 많이 나왔던 게 2019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9를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돌발적인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르 지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헤이즈의 모형이거든요. 헤이즈의 1996년도 모형을 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이 장르 지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2016년에 나왔던 것은 1981년도 모형이었던 플라워와 헤이즈의 모형이었는데,
2019학년도, 이게 2016학년도였죠. 2019학년도에서는 장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르식. 근데 내지는 못하죠. 교수님이 이걸 묻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고는 싶은데, 이런 거 보면 교수님이 참 재밌어요. 자기 걸 내고는 싶은데, 강조하는 걸 내고 싶은데 또 보급이 안 됐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걸 못 내고, 여기에 이제 헤이즈가 또 이 장르 지식과 더불어서 이 태스크, 이 과제에서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워 헤이즈가 여기서 내용 지식입니다. 이 내용 지식은 이제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주제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사실 교수님이 내고 싶었던 건 이게 내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내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내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근데 못 내는 마음을 이해는 되는데 교수님이 조금 빨랐어요. 교수님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내려고 작심을 하고, 이거 뭔가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수험생들한테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고, 좀 다른 교수님들, 또 다른 학파, 다른 또 계통의 교수님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는가라고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좀 돌발적인 문제였습니다. 여기도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베레이터라는 사람은 장문의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내용 지식, 그리고 다른 하나가 담화 지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헤이즈가 96년도에 여기서 이제 장르 지식, 독자 지식,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합니다. 더 추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베레이터 모형과 그 다음에 헤이즈 모형을 같이 냈는데, 베레이터 모형이 헤이즈 모형보다 조금 더 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헤이즈 모형을 너무 내고 싶은데 너무 급진적이니까 못 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에를 준비하셔야 돼요. 다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장르 지식은 유형의 결과, 그러니까 장르 지식 먹고 싶었다니까 교수님이. 이게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화 공동체에서 반복적으로 해서 담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런 담화 관습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담화 관습에 사회적 구성주의와 맥이 다 있어요. 아예 벗어나는 건 아니고, 그런 사회적 구성주의가 중시하는 담화 공동체, 이런 담화 공동체라든지 이런 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담화 공동체라든지 담화 관습을 강조하는 그런 걸 취재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상 뭐 코멘트 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고, 뭐 교수님 성함까지 얘기해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 수강생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좀 재밌습니다. 교수님들 출제하신 거 보면은 재밌어요. 자, 그래서 올해는 작년이죠. 2020학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그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르를 안 내요. 장르를 또 묻지 않았어요. 근데 장르를 묻지는 않았는데 이분도 장르가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2017학년도 기출자가 똑같은데 동일한 분인데, 그때만 해도 대화주의를 내려고 했어요, 교수가. 그죠? 대화주의를 내려고 했고, 그 대화주의에서 뭐 공저자 얘기하면서 독자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분은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대화주의까지 나아갔던,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후기 과정 중심에까지, 맥락 중심이라고도 하는데 후기 과정 중심까지 나아갔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정답이 형식주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해설했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를 또 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형식주의에서 인지주의에서 다시 사회적 구성주의가 지금 대두됐거든요. 그런데 뭐 한다고 교수가 2020학년 들어가서 형식주의를 냈을까요? 형식주의를 사회적 구성주의나 대화주의나 인지주의와의 상호 보완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균형 잡힌 어떤 대안으로 설명할 수 있는 코드가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9하고 2020을 제가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장르를 지향하는 교수의 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의를 듣다 보면 장르 얘기가 엄청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장르 사실 이제 처음 나온 건 2014년부터 이제 언급이 돼서 교육 과정에 있네 없네 하고 싸우는 것도 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와서는 그동안에 이제 교수님들이 사회적 구성주의로 기반을 두고 2015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20이니까 지금 2022 개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후년 정도면 개정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내후년 개정에서는 장르와 관련된 성취 기준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걸 주장한 학자분들이 또 스카이예요. 그러니까 고려대나 또 이 서울대 또 그쪽 출신 교수님들이 또 이런 교육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니까 아마도 좀 자리를 잡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분의 어떤 그 쓰기 규범 준수, 이게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창의적이다. 이 창의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구성주의뿐만 아니라 뭐 대화주의나 창의적인 글쓰기가 모두 중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의미의 구성을 통해서 좀 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나아가는. 특히 이제 헤이즈, 아까 헤이즈 얘기를 했는데, 헤이즈 같은 경우는 헤이즈 96년도 모여 가면 이제 이 수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수사적 문제란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수사학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적 문제 이런 것을 사실은 이제 교수님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요거에 준하는 이제 키워드를 여기에서 이제 끌어냈죠. 그래서 이제 글쓰기의 목적이나 독자 요구. 저번에 2017 같은 경우는 독자가 누락됐다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이번에는 situation context, 그러니까 목적, 독자 요구, 그 주제에 대한 필자 이런 것들을 situation, 상황에서의 context라고 해서 situation context, 상황 맥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당분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결국 이제 형식주의 작문 이론과 맥락을 내셨는데 있으니까 낸 게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들은 이게 그냥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뭐 책에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교육과정에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교수님은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지를 보면 최근에 또 장르를 또 지향하는 교수님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좀 전문적으로 좀 바라보면 상당히 좀 재밌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말초적으로 그냥 해설을 그냥 답을 맞추려고 그러고 뭐가 답인지, 그게 어디에 적혀 있는지 요 정도에서만 이제 점수를 이제 따려고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마 시험장에서 되게 멘붕이 오실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획편이라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5개년을 다 했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1개년씩 할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컨텐츠를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겠고, 대체적으로 답을 알려주면서 출제자가 왜 이런 출제를 했는가를 알려주는 정도에서 끝낼 컨텐츠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궁금하시거나 또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뤄드릴 테니까 수업 시간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 영상 컨텐츠를 활용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제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설명하는 게 그게 다냐? 왜 이렇게 설명이 건성건성 이루어지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건성건성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해드린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한 문제당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1시간씩 해설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이게 유튜브 컨텐츠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빠르게 말초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초사 연구 해설 컨텐츠는 이렇게 짧게 치고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밀한, 그러니까 한편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수험서에서 나오는 그런 기출문제집 가지고 많이 보셨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 해설이나 제가 강조하는 정답에 어떤 기존의 기성적인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거, 수험가에서 나오는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것들과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제가 조금 더 프라이드를 느끼고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